19 기록실 알바가 발견한 한 장의 종이 그날 검사 한 명이 사라졌다. 지금 이 증거에 제 이름이 들어가면 저는 오늘 밤 체포됩니다. 그들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먼저 결정했고 증거는 그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19 법원 기록실 알바인 저 하나였습니다. 모든 건 하루 전 밤 법원 지하 기록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밤 9시 형광등 불빛이 낮게 울리고 종이 냄새가 공기처럼 깔린 곳. 이 시간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날도 저 혼자였죠. 제 이름은 도윤, 19살, 법원 기록실 야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접수된 증거를 확인하고 봉인하고 다음날 재판부로 넘기는 것. 사람들은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방에서 사람 인생이 아무 소리 없이 결정된다는 거려. 그날 마지막으로 올라온 서류, 형사 사건 증거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짚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깔끔했거든요. 종이 모서리, 잉크 번짐, 스테이플 자국, 사람이 만든 서류에는 항상 작은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잉크 냄새가 오늘 출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틀, 어쩌면 그보다 더 진한 냄새. 그런데 접수 시간은 오늘 오후 6시 40분. 말이 안 됐습니다. 페이지 하단을 보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프린터가 종이를 넘길 때 남기는 미세한 점.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프린터마다 이 점의 위치와 간격이 전부 다르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 점은 3층 검찰 사무실 프린터에서만 나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의 제출자는 변호사 측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증거였습니다. 저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접수 증거 중 출력, 경로 불일치 의심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선을 넘는 일이었으니까요. 불을 끄려던 순간 기록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 망설임 없는 발걸음. 이 시간에 여길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 부장검사. 이 법원에서 가장 빨리 위로 올라갈 사람. 그는 제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고 종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깔끔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말이야. 깔끔할수록 좋아.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그는 이 서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야간 근무 힘들지? 괜찮습니다. 그래. 학생이 너무 똑똑하면 피곤해.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피곤해.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기록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처리한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 그는 어제 그 사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증거가 누락됐대. 누락? 말이 안 됩니다. 어제 분명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윗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그 결론을 위해 희생돼야 한다는 것도요. 그날 오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증거 하나 때문에 저는 서류 보관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알바니까요. 하지만
그 완벽한 증거의 냄새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판에서 증거는 이미 필요 없다는 걸, 필요한 건 대신 뒤집었을 사람 하나뿐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라는 것도요. 완벽한 증거는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상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죠? 낮고 건조한 목소리. 법원 보안팀입니다. 확인할 게 있으니 잠깐 들르시죠. 잠깐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너무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보안팀 사무실은 창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처리한 사건 있죠? 보안팀 직원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록실에서 서류를 들고 있는 사진,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CCTV가 없는 자리였는데 사진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묻자 직원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제가 누군가에게 서류를 건네는 모습. 사진 속 제 손에는 분명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합성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진술서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증거를 유출했다. 서명란에는 제 필체와 비슷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아직은요. 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쓰면 됩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서명하면 형사 입건은 안 됩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바생의 일탈 정도로 정리해드리죠. 그럼 서명 안 하면요? 잠깐의 침묵. 그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오늘 밤 체포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후두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는 사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완벽하거든요. 완벽하다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을 입은 남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죠? 잠깐 얘기 좀. 그는 제가 도망갈 시간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소라는 싫거든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 부장검사실. 부장님께서 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제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학교도 계속 다니고 전과도 없고 대신 이 사건에서 손 떼세요. 기록실에도 다시 안 나오면 됩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윤 씨 인생이 사건 기록으로 남겠죠? 그가 돌아간 뒤 저는 문에 등을 대고 주저앉았습니다. 19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제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게이트 앞에서 삐익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출입 정지입니다. 오늘부로 기록실 근무 중단이랍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말해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걷는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알바 말이야. 돈 받고 증거 팔았대.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된다니까. 그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경찰에서 전화 왔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무슨 일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질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보안팀이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입니다. 서명하면 끝. 안 하면 우리가 시작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하면 살 수 있다. 대신 누군가는 무기징역을 살게 된다.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체포된다. 19의 범죄자가 된다. 모든 기록에 내 이름이 남는다. 그때 문득 그 서류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완벽했던 그 증거,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의 눈빛. 그 눈빛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날 밤, 저는 그들이 절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판을 완전히 뒤집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 3시간. 그동안 저는 제 인생을 걸 생각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기록실장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자정까지 남은 3시간을 들고 기록실장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도윤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선생님, 어제 그 사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제 그 사건. 아직 봉인도 안 된 상태였다. 이거, 내가 말했다. 어디서 온 겁니까? 기록실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이 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그 말로 확신했다. 선생님도 알고 계셨군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떨궜다. 난 서류만 관리하는 사람이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온다. 난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너처럼 괜히 다치는 애들도 많이 봤다. 나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어젯밤 내가 다시 확인한 점 패턴, 프린터 로그 시간, 그리고 보안팀 CCTV 공백. 선생님, 이 서류 3층 검찰 프린터에서 출력됐습니다. 출력 시간은 공판 하루 전 새벽 1시 12분. 기록실장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접수 기록은 그 다음 날 6시 40분. 이 사이 누군가 서류를 바꿨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이건 내가 남겨둔 거다. 혹시라도 언젠가 필요할까봐. 그 USB 안에는 기록실 출입 로그, 프린터 사용 기록, 그리고 보안팀 내부 메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메일 제목은 짧았다. 정리 완료. 보낸 사람은 최 부장검사, 받는 사람은 보안팀장.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거면 그래, 기록실장이 말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된다.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지금 나가면 넌 끝이다. 체포될 거다. 그래도 할 거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면 평생 여기까지입니다. 기록실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래. 그럼 공식으로 가자. 다음 날 아침,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선고만 남은 재판, 판사가 자리에 앉고 검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때 기록실장이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법정이 웅성거렸다. 증거 제출 관련해 중대한 절차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최 부장검사의 표정이 굳었다. 기록실 출입 로그, 프린터 사용 기록, 보안팀 내부 메일입니다. 증거는 공판 전날 검찰 내부에서 출력 수정됐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판사가 나를 봤다. 그건 누가 확인했습니까? 기록실장이 한 발 물러섰다. 이 학생입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다리가 잠깐 떨렸지만 나는 앞으로 나갔다.
저는 법원 기록실 야간 근무자입니다. 이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나는 점 패턴 사진과 로그를 하나씩 설명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최 부장검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건 판사가 손을 들었다. 그만. 증거 능력? 전면 재검토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끝났다는 걸.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정 밖에서는 감사팀과 수사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안팀장과 최 부장검사는 그날 조사를 받았다. 나는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다. 자정은 이미 지났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체포도 없었다. 기록실장이 내 옆에 앉았다. 끝났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냥 숨이 편해졌다. 며칠 뒤 문자가 왔다. 무혐의. 그리고 다른 문자. 근무 복귀 가능. 나는 기록실로 돌아갔다. 형광등은 여전히 우웅거렸고 종이 냄새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방이 조용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완벽한 증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주 사소한 사람 하나라는 것도. 19, 법원 기록실 알바였던 나는 그날 그걸 배웠다.